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체감이 안 좋았어요. 흐름이 전강후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것을 뒤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이슈가 됐지만 화두가 됐지만 그 안에는 MSCI 신규 편출입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제약바이오에서 유명한 세 종목 한미사이언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이 퇴출되면서 코스닥 수급 흐름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안 좋은 영향이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혼조세가 출현된 거고 이와 반대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수급을 끌어당긴 종목들이 몇 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종목들은 제가 아래 정보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 끝나고서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지주사 종근당이 있고요. 2차전지 회사인 에코프로브레임 얘는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주요 종목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 순위가 어딨나요? 에코프로브레임 여기 있네요. 24위고요. 그리고 그 다음 현대바이오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이죠. 최근에 시세를 보인 바 있었고 오늘은 약간의 출렁이만 있었다.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페스 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오늘 흐름은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많이 흘러내렸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은 주가를 누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관 매도세에 의해서 최근에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맵스리얼티 이런 종목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미래에셋보험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맵스리얼티는 최대 주주가 미래에셋인 리츠 회사입니다. 리츠 회사라고 하면은 이리츠 코크레 그리고 롯데 리츠 부동산을 운영해서 이제 임대료를 받아 먹어서 수익을 내는 회사죠. 그 다음은 와이솔 5G 통신 부품이죠. 국일제지 그래핀의 국일제지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현대차그룹의 전산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팀 요거고요. 다음은 서진시스템은 5G 통신이죠. 에코마케팅은 광고회사 제일기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고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잘 나오는 회사고요. 그리고 테스 반도체 파운드리의 테스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 양산과 5나노 공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수주가 늘고 있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정비 업종이고 유비쿼스. 유비쿼스 홀딩스도 5G입니다. 5G 통신. 그리고 MC넥스. MC넥스는 카메라 모듈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MC넥스. 그리고 SFA 반도체. 얘 역시도 반도체 생산입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얘는 네이버 쇼핑으로 유명한 그 주식입니다. 예, 네이버 관련주 중에 하나.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에서 매출이 확보되는 그 회사. 위닉스. 위닉스라고 하면은 아시죠?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테마 대장주 중에 하나고요.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은 기본적으로 SM그룹의 몇 안 되는 상장사이면서 가장 유명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신기하죠? 테마주가 이렇게 MSCI 신규 지수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고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언제 수급이 유입돼도 나쁘지 않은 상태의 종목들이고 시장이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목해서 볼만하죠. 간단하게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지수 상승 구간에서 수익 챙겨보도록 합시다. 퇴출된 종목은 아쉽지만 수급 유입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덜 해질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MSCI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요거 지금 현재 시장에 묻혀버린 이슈인데 요게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의 대북 특사와 그리고 북한의 담당자가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게 오늘 대북주 상승 마감을 이끌어낸 이슈고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보도록 하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달러도 1160원, 1170원까지 다시 상승해 줘야 되고 원화 약세가 출현돼야 되고 그리고 엔화나 금의 시세가 급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현재 오늘 시장을 혼조세로 이끌었던 그 불확실성이 진짜 불확실성이 아니라 진짜 악재가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 혼란을 주려는 목적의 불확실성이라는 거 그런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장마감 기준으로는 불확실성이 그냥 단순 불확실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에 나오는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진짜 다이나믹하거나 흥미진진한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든 주간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주만 지나면은 이번 주만큼 좋은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데 기간 조정은 필수예요.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길게는 2주 정도, 짧게는 1주 정도 횡보 기간 거친 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가격 조정까지 줬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 그리고 특급 시황 이러한 시황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나 혹은 하단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최종원 대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하단에 댓글에 그리고 영상 끝나고 나옵니다.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구경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입장해주세요. 이상으로 MSCI 그리고 11월 8일의 시장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